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미 할아버지가 조직의 리더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참가자와 경비원의 유니폼 색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바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찰리 테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서 놓쳤던 모든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이론들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시리즈의 감독 황동혁은 참가자들에게 초록색 체육복을 입힌 이유가 자신의 어린 시절 한국 중학교 학생들이 입었던 옷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유니폼을 핑크색으로 선택한 이유는 색상표에서 초록색과 반대되는 색이 핑크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사들과 참가자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리즈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최근에 시작된 이벤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화에서 형사가 섬의 기록을 조사할 때 잠시 동안 1998년의 참가자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징어 게임이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우리가 목격한 것은 2020년 버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드라마는 그 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기훈의 아버지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할아버지가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3화에서 기훈이 우유를 마실 수 없다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를 때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훈이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자신에게도 기훈과 같은 아들이 있었다고 답합니다. 게다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기훈은 할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놀고 은퇴해서 가족과 저녁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게 네가 네 아버지와 하고 있는 일이냐? 라고 반문합니다. 만약 그들이 부자 관계라면 할아버지가 게임에서 기훈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이론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리다리 게임에서 우리는 유리 공장에서 일했던 남자를 만납니다. 이는 그가 올바른 유리 패널을 선택하는 데에 이점을 줍니다. 그러나 리더가 그의 프로필을 확대할 때 그의 직업 경험이 1897년부터 유리 공장에서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남자는 100살이 넘었을 테니까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기훈이 딸과 이야기할 때 그는 고급 휴대폰, 아마도 삼성 갤럭시 S7이나 비슷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오징어 게임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정보를 요청할 때 그의 휴대폰이 완전히 바뀌어 보입니다. 이제는 저가형 휴대폰, 예를 들어 갤럭시 S3처럼 보입니다. 이는 작은 연속성 오류입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 캔디방에 들어갈 때 우리는 4개의 다른 모양이 있는 줄을 봅니다. 그러나 벽에 있는 우산의 모양을 주의 깊게 보면 여러 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디자인이었지만 나중에는 훨씬 복잡해졌다가 다시 단순한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훈이 받은 캔디는 어려운 버전이었습니다. 휴식 공간에서는 벽에 대회 게임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인형 게임, 저기 캔디 모양, 저쪽에는 줄다리기, 이쪽에는 구슬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 유리다리와 마지막 오징어 게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그림들이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항상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침대가 그것들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주인공들이 그것을 일찍 알아챘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3화에서 기훈이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그는 숟가락을 그릇에 넣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기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우는 카메라에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알아챘습니다. 시즌 마지막에 형사의 형이 조직의 리더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5화에서 형사가 기록을 조사할 때 어두운 구석에 2015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 해에 게임에 참가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의 번호인 132가 그 해의 우승자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즈 초반에 형제가 며칠 전에 사라졌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오징어 게임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의 부재가 최근에야 눈에 띈 것뿐입니다. 1화에서 참가자들이 어떻게 모집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파란 종이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파란 종이를 선택한 사람들이 참가자가 되고 빨간 종이를 선택한 사람들은 경비원이 된다는 이론의 기반이 됩니다. 시리즈의 오류 중 몇몇 캐릭터가 성별이 바뀌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1번 참가자는 여성이지만 나중에는 남성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일이 88번 참가자에게도 발생하는데 알고 있듯이 오징어 카드 뒷면에는 참가자들이 조직에 연락하는 데 사용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실제 한국 전화번호라는 것을 발견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전화를 걸어 비밀을 밝히고자 했고 실제 번호의 주인인 한국 여성은 완전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화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그녀는 이를 피하기 위해 번호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2014년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의 이야기를 표절했다는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학생들은 치명적인 게임을 해야 하고 실패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개념에서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이미 이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생존 게임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징어 게임 대본은 일본 영화보다 훨씬 이전인 2008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그의 이야기에 투자하는 스튜디오가 없어서 10년 후에 넷플릭스가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경비원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각 병사가 한 명의 참가자를 감시하며 참가자가 탈락하면 병사도 섬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병사들이 감시하는 참가자에 해당하는 번호가 있는 방에 머문다는 점에서 기반을 둡니다. 마지막 게임에서는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훈과 상우만 남았을 때 더 이상 병사가 없습니다. 게임을 지휘하는 병사 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 이론을 고려하면 할아버지는 리더의 독점적인 감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형사가 섬의 비밀 파일을 검색할 때 Top Secret이라고 적혀 있어야 할 문서에 Top Secret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실수지만 모두가 한국어로 작성하고 영어 단어는 몇 개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리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 비밀을 미리 드러내는 여러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0년 참가자 파일을 확인할 때 폴더를 열면 1번 참가자의 페이지가 없고 2번 참가자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파일이 올해 게임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기훈이 456번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됩니다. 따라서 1번 참가자인 할아버지는 자신의 참가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했지만 우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인형 게임에서 인형은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해 제거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움직일 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형이 할아버지를 감지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근처에 있던 여성도 인형에게 무시당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총에 맞으면 할아버지가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훈이 구슬 게임에서 할아버지를 이겼을 때 할아버지는 상심한 채 걸어나가며 총에 맞은 척합니다. 그러나 이 넓은 장면에서는 할아버지의 시신이 없습니다. 다른 탈락자들의 시신은 바닥에 있지만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속에서 벌어진 참가자 학살 중에 할아버지는 문자 그대로 사라지고 유일하게 안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게임을 멈추라고 소리치며 끝에 다시 나타나고 리더는 그의 말을 따릅니다. 이는 리더가 할아버지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즉, 할아버지는 구슬 게임 중에 떠날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VIP들이 관람을 위해 도착하기 전에 구슬 게임이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유리다리 게임에 참여했다면 VIP들이 그를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슬 게임 중 어떻게 탈출할 계획이었을까요?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아무도 그를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아서 탈락자로 가장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게임을 하고 지는 척하며 기훈과 함께 본 것처럼 죽은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